안녕하십니까. 네, 동원쌤입니다. 4회 이어서 문법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문법 4회 첫 번째 시간에서 지난 시간까지 의문의 변동, 그리고 또 이제 형태소, 단어 형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쭉 한번 복습을 했고요. 문제도 좀 풀어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4회차 본 수업은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앞부분에 촬영했던 부분들이 카메라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쌤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촬영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아요.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강의 듣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이제 잘 새겨서 강의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4회 수업하기. 몇 쪽이냐면 18쪽 되겠습니다. 이제 단어의 마지막 관문인 품사입니다. 단어의 첫 번째는 형태소 아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단어 형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파생어, 합성어 공부했던 거고, 이제 품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먼저 품사의 큰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문법에서는 좀 중요하죠. 그래서 품사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크게 품사는 기준이 3개입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 형태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모양 더 적절하겠네요. 모양인데,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불변어. 변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변한다 해서 변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또 기능에 따라서 불변어 중에서 몸체자 써가지고 좀 중심이 되는 부분을 한다. 그래서 체언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단어들을 꾸며주는 수식어이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사 같은 경우는 독립어입니다. 독립어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단어와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주는 관계언, 그 다음에 가변어에서는 우리가 쓰임새가 참 많은 용언, 용자가 쓸용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언은 그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수사 이렇게 씁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 적고 나서 설명드리죠.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고요.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고, 관계어는 조사가 있습니다. 자, 용언에는 쓰임새가 참 많은 게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체언에서 명사 한번 예를 들면, 명사 우리 이 펜, 책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문장 속에서도 형태가 비읍, 에, 니은, 치읓, 에, 기역,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불변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조사 중에 하나는 예외지만, 이에 비해서 가변화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변하는 것들은 어떤 경우에 변하냐, 그 변화의 양상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변한다라는 얘기는 활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활용한다. 그러면 활용한다는 건 뭐냐? 용언의 구성은요, 어간과 어미로 구성됩니다. 요거의 구성은요. 그래서 어간은 변함이 없고, 어간은 좀 변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 얘는
변하는 부분. 그러니까 용언이 다 변하는데 뭐가 변하냐? 어간은 변하지 않고 어미가 변한다. 그래서 이제 얘는 변하지 않고 변한다. 이게 변해서 가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동사 같은 거에서 우리가 가다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간이고 얘가 이제 어미가 되는 건데 가다에 가고 가니 가서 이렇게 다양한 어미가 붙어서 문장에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문장에서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가변이란 용어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했던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체언에서 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나중에 하겠지만 이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의존 명사를 좀 더 유의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대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칭 대명사가 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우리가 미지칭, 부정칭 대명사, 그 다음에 제귀칭 대명사가 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관형사 같은 경우는 수식인데 주로 이제 체언을 수식하고요. 부사 같은 경우는 주로 용언 수식하고 다른 부사 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감탄사 같은 경우는 뭐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 이런 거라서 많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조사가 좀 중요합니다. 용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품사에서 가장 많이 쓰임새가 있는 것이 조사와 용언입니다. 별표를 쳐 두시고요.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좀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조사를 공부하니까 이따가 자세하게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에서는 역시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간다 같은 경우는 니은이나 는 붙여봐서 말이 되면 동사고 안 되면 형용사지요. 두 번째는 얘가 이제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성도 하나의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어떤 불규칙 활용 하는 것도 활용은 활용인데 규칙적이지 않은 그 활용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간과 어미라 그랬잖아요. 이 어미가 조사처럼 쓰임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미 체계를 좀 이해하는 것 정도 4개 정도가 동사, 형용사, 용어원에서는 학습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서 체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시 돼야 될 거는 조사와 용어원이 좀 중요하고 용어원에서는 활용한다는가 어떤 의미인지 동사와 형용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본용어와 보조용어는 또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이 있다는데 어떤 면에서 불규칙이라는 건지 그리고 용어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어간과 어미에서 어미가 많이 변한다 그러니까 그 종류가 좀 많이 있겠죠? 그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회에서 용언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이번 4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먼저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요. 나머지 것들도 차례차례 이제 뭐 6회나 7회쯤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우고
조사를 가보도록 하시죠. 품사에서는 이 조사와 용언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쓰임새가 참 많습니다. 쓰임새라는 것은 조사는 종류가 이렇게 3개나 되고요. 또 용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분하는 거, 본용언, 보조용언, 비축활용, 불기축활용, 어간, 어미, 어미, 체계 등등등등 있습니다. 먼저 조사를 보겠습니다. 설명이죠. 설명입니다. 좀 줄글로 된 설명을 일부러 쌤이 이렇게 타이핑해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독해력 차원에서 요즘 수능은 줄글로도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우리 수험서에서 보는 짤막한 설명보다는 좀 긴 설명을 쌤이 좀 참고했어요. 문장 내에서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것이 관계어이다. 우리 배웠죠? 기능면에서 관계어이고 조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첨가어인 국어는 조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첨가어라는 말은 뭔가 좀 이제 덧붙여가지고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붙어가지고 체온에 조사가 다양하게 붙어가지고 다양하게 첨가가 돼서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는 체온 뒤에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 다음에 조사 바로 결합한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한다. 의존 형태소이다. 그러니까 조사는 단어이지만 품사체계라는 말은 단어니까 단어이지만 but 자립이 아니고 의존이다. 실질 아니고 형식 형태소이다. 단어이지만 여러분 품사 체계에 들어가니까 그 익히는 의미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격조사 보겠습니다. 격조사는 앞에 오는 체온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성분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주는 조사예요. 그래서 자격을 가진다. 그래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주격 조사에 대해서. 주격이니까 당연히 앞에 체온과 결합한다 그랬으니까 조사는 항상 주어로서의 자격이다. 그래서 바다가 참 푸르다. 하늘이 참 푸르다. 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제 오셨다. 이거는 높임이 되는 거고요. 쉬었다의 시가 있죠. 선어말 어미. 정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에서도 그러니까 주기조사는 4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들이 있어요. 보시면 주격 조사는 이, 가, 깨서, 에서 등이 있다. 기억의 가와 이는 의문문적 이형태다. 의문문적 이형태.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능은 똑같다.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은 같다. 형태가 왜 다르냐? 의문문적으로 가 앞에는 모음, 이 앞에는 자음, 리을 이렇게 모음이 오느냐,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모음이 오면 바다, 가가 자연스럽죠. 바다, 이 참 어색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문문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은는도 그렇고요. 은는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의문문적 이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니은의 깨서 같은 경우는 선행하는 체온이 높임의 대상이다. 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겠죠? 그럴 때는 아버지가 이제 왔다 하면 이제 좀
건방지니까 혼나죠. 디귿에서는 선행 체온이 집단일 때, 집단. 얘는 이제 집단일 때, 얘는 이제 높임의 대상일 때. 집단, 정부가 뭐 바다, 하늘, 뭐 이런 것처럼 단일한 요소는 좀 아니죠. 정부는 좀 여러 기구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는 거니까 사용된다. 현재상으로는 부사격 조사에서 같지만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를 어떻게 구별하냐? 정부에서를 정부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가보다는 에서가 좀 적절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점심을 학교에서 먹었다. 이거는 얘가 이제 주어 서술어 먹었다. 내가 먹었다. 뭘 먹었다? 점심을 이라는 목적어. 어디에서라는 장소에서 얘가 이제 부사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주어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헷갈리면 이거를 가로 붙여봐. 나는 점심을 학교가 먹었다.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부사격 조사의 에서다 라는 설명이죠. 여러분. 얘는 이제 학교가로 안 된다. 안 된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격조사, 목적격 설명 보겠습니다. 목적격 조사는 앞에 채운이 문장 속에서 목적어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준다. 목적어로서의 자격이다. 의문어적 이 형태의 을과 르이 있다. 역시 모으면 를, 자으면 을 되는 거죠. 를, 을. 이렇게 을과 르이 있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목적어 문장 성분 가면 꼭 을들이 있지 않아도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목적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을과 르는 이렇다. 세 번째, 복격조사. 복격조사는 보충해준다. 보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격조사니까 보어로서의 자격이다. 보어가 되는 건데 서술어가 특이하죠? 되다 아니다 만 고정인 거예요. 서술어로 되다 아니다 앞에 이와 가 이런 것들이 복격조사입니다. 근데 얘는 형태가 주격조사와 같기 때문에 역시 구별을 해야 되겠죠. 단서는 뭐다?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이와 가가 주격이 아니라 복격조사이다. 여기 보세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얼음이 되었다. 이게 얼음이가 없이 물이 되었다 하면 물이 되었다. 물이 되었어? 뭐가 됐는데? 라고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단 말이죠. 그때 얼음이라는 성분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는 그런 의미다. 그는 아니다. 뭐가 아닌데? 라는 성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성분들을 보충해준다 해서 보어. 이와 가가 복격조사. 요건 이제 주격조사가 되는 거고, 너는 보조사인데 주어의 자격을 주는 거다. 그래서 보조사 할 때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뒤에 좀 조심하고, 네 번째로 부사격 조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여기 있는 게 거의 전부 거의 많이 나오는 게 전부인데 잘 익혀보도록 합시다. 역시 부사격이니까 부사어의 자격을 주는 겁니다. 가장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예문도 많죠. 그녀가 경주에 있다. 그녀는 경주에서 왔다. 그녀는 경주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위랑 아래랑 설명 같이 이어가면서 볼게요. 형태가 다양하다. 의미 또한 다양하다. 기억, 니은, 디귿의 에서는 동일한 장소, 그러니까 경주, 장소지만 그 의미는 얘가 있는 곳이야. 그녀는 경주에 있다. 경주에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경주에서 왔다. 경주에서 왔다. 지금 경주에 있는 게 아니야. 경주에 있는 곳, 출발해 온 곳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디귿은 뭐예요? 경주에서 그런 거야? 경주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있는 곳, 출발해온 곳, 그리고 또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장소인데. 그다음에 이제 리을을 보니까 철수야 영희에게 공책을 주어라 있고요. 리을과 미음의 에게와 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유정명사인가? 유정이라는 말은 사람, 피가 흐르고 있는. 무정은 그런 게 없는 무생물리 경우가 좀 많아요. 따라 구분되어 쓰인다. 지향의 의미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영희에게니까 영희를 지향한다. 영희를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필요한 곳이라는 곳을 지향한다. 바라보면서 필요한 곳이야 어디야 거기 이렇게 뭔가 주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지향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지향인데 간단하게 지향인데 에게이니까 유정 이렇게 적어놓고 이것도 지향인데 얘는 이제 무정명사 필요한 곳은 어떤 단체나 기관일 테니까요. 사람은 아니죠. 영희는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것보다 크다. 보다 하니까 이거는 비교의 의미겠네요. 비교의 의미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비교의 의미. 자갈이 모래로 변했다. 치우세로는 성질이 변화되었다. 성질이 변화되었다. 성질의 변화. 성질의 변화. 자갈 딱딱한 곳이고 덩어리고 모래는 가느는 것. 그 다음에 또 여가 경주로 갔다처럼 이 로는 또 이 로와 이 로는 다릅니다. 이 로는 성질의 변화인데 이게 성질의 변화는 아니잖아요. 경주라는 장소, 그래서 방향의 의미라는 거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형태가 같지만 기능이 다른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문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각을 좀 키워주시기 바라요. 다음에 이응의 으로써, 달그로써. 이거 달그로써야 닭으로써 하면 안 돼. 달그로써야. 잘못 단순히 일어나는 거 아니야. 로써 꽁을 대신했다는 것은 써는 수단 어떤 도구의 의미가 있고요. 방법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 있는 학생으로서 같은 경우는 자격, 어떤 지위 이거예요. 그래서 또 으로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이런 것들. 야, 학생으로서 숙제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꼭 공부가 인생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나도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잖아. 그래요. 자, 치읓에 나와 함께 공부하자. 이것은 공동, 함께, together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지 마라고 했다. 오지 마라고 했다. 하는 것은 인용의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는 간접, 라고는 직접 인용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큰 따옴표로 직접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양적 조사는 관형의 저격을 주겠죠. 역사의 흐름 멈추졌다. 역사의 흐름 꾸며주죠. 이렇게 체온을 꾸며줍니다. 아내의 손이 차갑다. 외삼촌의 집 이렇게 흐름과 손과 집이라는 체온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체온을 수식한다. 명사 되면서 수사를 수식한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좀만 생각해 본다면 의미관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면 돼요. 기억에서는 역사가 흐른다. 처럼 주어 서술어의 관계, 역사의 흐름, 역사가 흐른다의 의미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의 손은 이게 아내가 전체고 전체의 일부분이 손이잖아요. 전체의 부분의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은 외삼촌이 소유하고 있잖아. 그 집을. 또 소유하는 사람은 외삼촌. 뭘 소유하고 있어? 대상은 집. 이런 의미관계가 있어서 의미관계가 의이긴 하지만 체온과 체온의 의미관계를 그 양상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호격. 호라는 말은 뭔가를 부른다라는 소리입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조사가 바로 이겁니다. 동헌. 쌤 예문을 바꿨습니다. 쌤 이름이죠? 세라는 쌤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동헌아. 자음을 일 때는 뭐뭐이 오면 야. 이런 뜻 같은 거죠. 의문원적 이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큰 뜻을 가져보아라. 네, 큰 뜻을 갖겠습니다. 하느님이시여. 이거는 이제 높임. 이때는 이시여라고 쓰겠지요. 야 이런 것들 의문원적 이형태이고 시여는 존대의 대상이다. 아까 우리 주격에서 어떤 게 있었죠? 고민 깨서가 있었죠, 여러분. 네, 일곱 번째 서술격 조사 보시면 서술격은 서술어의 자격이에요.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가 기본인데 문장이 맨 뒤에 와요. 그래서 도율이가 학생이다. 얘는 뭐죠? 도율이는 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채연과 이다. 채연의 학생이 채연이 명사고 이다가 붙었어요. 조사인데 얘가 이 문장에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너는 학생이니 이건 좀 이제 견문장인데 너는 학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얘가 조사임에도 활용을 한다. 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원래 조사는 형태가 불변이잖아요. 그러나 이 조사만큼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얘는 활용을 한다. 마치 용언처럼 활용한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다른 단어와 좀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술조사에 대해서 사전에 있는 자료를 한번 활용해서 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체언 뒤에 붙어. 조사니까 체언 뒤에 붙죠.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다. 어떤 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책이다. 라고 지정. 침묵은 금이다. 라고 지정하는 거다. 그래서 책이다. 금이다. 체언 뒤에 조사. 또 전미사. 적이 붙은 명사 뒤에 양심의 적. 명사 뒤에 붙어서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다. 그는 어떻다? 양심적이다. 그는 어떻다? 꽤 진보적이다. 그는 어떻다? 매사에 적극적이다. 양심적이다. 진보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일부 명사 뒤에부터 명사 뒤에 붙죠. 체언 뒤에 붙죠. 용언처럼 주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조사로 쓰입니다. 불평이 요게 이제 활용한 거예요. 불평인이 이렇게 이다로만 쓰지 않고 인이로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활용한 것이고, 할머니는 아버지가 해외로 출장 가는 내내 걱정이시다. 걱정인데 이게 어미도 붙을 수가 있어요. 어미가 또 다른 어미가 결합될 수도 있다. 다양한 활용의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특이한 게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사 뒤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부사 뒤에 붙는다, 여러분. 특이한 예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주체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양상,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하는 솜씨가 제법이야. 제법. 부사입니다. 여기에 온 건 내가 제일 먼저다. 이거는 먼저이다. 요거예요. 이다에 다가 생략된 거예요. 먼저다. 먼저 먹어라 할 때 먼저는 부사인 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또 연결어미 어미 뒤에도 붙어요. 어미 뒤에 붙은다. 주체의 행동에 대한 행동에 관여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 잠을 깬 것은 9시가 넘어서 였다. 이거는 넘어서 다니까 넘다 어서가 어미고요. 어시 어미야. 활용한 거야. 이것처럼 해서
이와 다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남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너무 화가 나서이다. 화가 나다. 플러스 아서. 그 다음에 이다. 근데 아서는 이제 동음이 하나 탈락한 거죠. 그래서 나서 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4번과 5번이 우리의 호주사 이다의 특이한 양상이었다. 여러분들 예문 한번 봐주시고요. 이런 설명들이 있으면 확인하면 돼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자, 이상에서 살핀 7가지의 격조사는 앞에 채워놓은 문장 내에서 특정한 문법적 자격을 가지도록 해줘요. 무엇 자격을 가지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격조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각 조사들이 나타내주는 문법적 관계가 일관되지 좀 않아요. 주격, 목적격, 보격, 부사격 같은 경우는 서술어와 일정한 관계를 맺게 해줘요. 그러니까 주격은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목적격은 서술어의 대상이고, 보격은 서술어를 보충해주고, 또 부사격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 서술어랑 관련이 있는데 잠깐 멈출 수 있잖아요. 네. 잠깐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관역조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두 체원만 서술어랑 상관없이 두 체원간만 따져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외삼촌의 집이다 하면은 소유자와 대상 이런 그런 것처럼 얘기죠. 나타내 주고요. 혹격조사 같은 경우는 성분으로 독립하거든요. 서술어랑 상관이 없지요. 따로 독립적으로 다른 성분과는 상관이 없지요. 또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는 체어는 서술어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성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문법적 관계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주격, 목적격, 보격, 부사격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관형격과 혹격, 서술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양상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접속조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조사는 접속하는 거예요. 서로 이어주는 거죠. 뭘 이어주냐? 두 단어를 같은 작업으로 이어준다라는 겁니다. 접속조사는 와와 과, 이랑, 뭐뭐랑, 하고, 뭐뭐하며, 이며, 뭐뭐에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가장 먼저 핀다. 개나리랑, 개나리하고, 개나리며, 개나리에다, 진달래가 가장 먼저 핀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와, 과가 좀 많이 쓰여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수박과, 이거는 이제 그 모음이냐, 자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의문문적 이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모음으로 끝나면 와랑 이런 것들, 자음으로 끝나면 과이랑 이런 것들. 그래서 와와 과는 문어체, 즉 우리가 그래서 많이 볼 수 있고, 랑하고는 구어체에서 일상에서 말하는 상황에서는 뭐뭐랑 뭐뭐하고 이런 것도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글에서 시험의 상황에서는 글이니까 와, 과가 좀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 보니까 여름이 되면 수박과 참외와를 먹을 수 있다. 요 별표시는 이게 비문이라는 소리예요. 문장이 정확한 문장이 아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여름 이게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여름이 되면 수박이랑 참외랑을 먹을 수 있다. 수박과 참외와 어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랑하고는 뒤에 체험과도 결합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이제 와과는 어색하다 이 소리고요. 또 여기 보면 이것도
여름이 되면 수박이며 참외며를 먹을 수 있다. 이것도 조금 이제 어색하다 이 소리인 거죠. 물음표 좀 어색하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수박에다 참외에다를 먹을 수 있다. 이것도 어색하다 이 소리입니다. 약간 좀 차이점이 좀 있긴 있죠, 여러분. 그 정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중요한 거. 접속조사와는 부사조사 같은 경우에도 와가 있어요. 얘는 비교의 의미거든. 비교의 의미거든. 형태가 같아. 형태가 같으면 이걸 헷갈릴 수 있겠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사과와 배는 다르다. 똑같이 와를 썼죠. 어떤 게 접속이고 어떤 게 부사격인가 구별해야 돼요. 봅시다. 기억 같은 문장은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나는 배를 좋아한다. 라는 두 문장이 접속된 것으로서 이때 와는 접속조사.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나는 배를 좋아한다. 이럴 때는 접속, 두 문장 접속. 니에는 보니까 사과는 배와 비교할 때 다르다 이런 의미니까 사과는 다르다, 배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쪼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비교구나, 부사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와, 과 중에 와, 과의 사전적인 그 예를 조금 쌤이 가져왔어요. 이게 다 이제 와와 과 얘기거든요. 비교하는 거. 격투사니까 부사격이겠죠? 걔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어. 빠르기와 번개와 같아. 나는 그와 다르니까 조심해.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격조사. 역시 부사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동의 부사격이라고 합니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나들이를 했다. 어제는 친구와 함께 테니스를 쳤다. 나는 오빠와 함께 청소를 했다. 이런 것들이 공동의 부사격 조사. 3번 보니까 상대로 하는 대상이다. 상대로 하는 대상이다. 격조사 역시 부사격입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 한동안 녀석은 마음을 잡지 못했다. 그녀. 그와 맞서려 하지 마라. 그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당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4번 보니까 요번에는 접속조사. 앞에 거는 다 격조사. 그냥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이때와는 생략 가능하고 쉼표를 찍는다는 정보도 있네요. 개와 고양이. 이럴 때는 개, 고양이 이럴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개와 고양이. 오빠와 네 관계. 이거는 단어를 이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문장을 이어주는 거네요. 우리는 자유의 실현을 위해 싸웠다. 우리는 평등의 실현을 위해 싸웠다.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네요. 너가 아니면 우리 조국을 누가 지키랴? 내가 아니면 우리 조국을 누가 지키랴? 이거는 군가 같은데 또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군대. 자, 그래서 이게 와가 조사로서 쓸 때는 우리가 공부한 거고요. 와가 또 이제 부사로도 쓰여요. 그냥 형태 같잖아. 형태 같아가지고 사전에 했어요. 여럿이 한꺼번에 몰려 움직이는 모양.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가게 앞으로 와 하고 몰려갔다. 형식의 그림자를 보고 그들은 와 달려들었다. 또 여럿이 한꺼번에 웃거나 떠들거나 지른 소리 와 이런 것들 있고요. 감탄사로도 와가 있대요. 우와의 준말로서 뜻밖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와 정말 반갑다. 이때 와는 감탄사. 와 정말 멋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럿이 한꺼번에 기세를 올리려고 외치는 소리. 의병들은 와 소리와 함께 적진을 향해 돌진할 때 이때 와도 감탄사다. 이렇게 하나 참고했네요. 네. 조사의 세 번째 보조사 공부하겠습니다. 보조사 보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이것이 이제 보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충해준다. 기능합니다. 보조사는 관계형 조사에게 속하긴 하지만 격조사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과 달리 앞말에 결합되어 의미를 첨가한다, 더해준다, 첨가한다 같은 말이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소설만을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라는 문장이 있네요. 봅시다. 기억에서 만은 앞치원의 한정의 의미, 한정의 의미.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만이라는 그런 의미야. 소설만, 소설로만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죠. 참가시켜주고 있고, 도는 이것도 역시 그런 의미니까 이것도 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라는 얘기죠. 더해주고 있다. 니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조사와 격조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이때 문법적 관계는 격조사가 담당하죠. 그럼 얘는 이제 을이 붙었으니까 얘는 이제 목적어의 자격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다라는 서술어가 읽다, 무엇을 읽다,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그 다음에 보조사는 대부분의 경우 고유한 의미를 앞말에 첨가시켜줘요. 몇몇 보조사는 또 고유한 의미가 있어요. 보조사는 공통된 의미를 바탕으로 서로 간에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기도 해요. 미세한 건데 우리가 굳이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 그래서 쌤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게 있다. 이게 다 보조사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도 나를 떠나는구나. 너마저 나를 떠나는구나. 너까지 나를 떠나는구나. 너조차 나를 떠나는구나.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는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은 문제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 어떤 걸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한다라는 공통된 의미가 있고, 그런데 도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하여 다른 경우에도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마저는 하나 남은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고, 까지는 극단의 의미가 있고, 조차는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양보하여 포함한다까지가 있고,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다, 여러분.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노인과 아이들마저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 이 작은 시골에서 장관까지 나오다니. 그렇게 공부만 하던 철수조차 시험에 떨어졌다. 자, 이런 것들. 극단, 하나나 마지막 이런 의미. 자, 보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앞말이 체언으로 한정되진 않는다. 보통 우리가 체언에 조사와 결합하잖아요. 아까 우리 격조사에서 부사격에서 여기 보면 부사격에서 여기 서술격이 부사 뒤에도 붙고 연결어미 뒤에도 붙고 살펴봤었죠. 그런 것처럼 보조사 같은 경우도 체언 다음에 조사. 그죠? 항상 이렇게 체언 다음에 조사가 오는데, 이게 체언이 아니어도 조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 보세요. 우리만 왔어요. 빨리만 가라. 이곳에서는 취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지서 막 들지도 않아요. 그가 갔습니다마는 오늘은요 학교에서요 재미있는 노래를요 배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뭐예요? 우리니까 이건 대명사거든요. 대명사는 체언이죠? 많이 붙었어요. 괜찮죠? 근데 니은 보시면 빨리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 결합한 거야. 디귿은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곳이 대명사고 에서가 격투사야, 격조사. 부사어에 결합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것이 부사어에 결합했다. 그 다음에 그 집이 썩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들다의 지라는 어미가 붙은 거거든. 그래서 얘는 보조적 연결어미에 붙었어요. 우리가 들지 않다. 문영원, 보조영원 할 때 먹고 싶다 할 때 고 이런 것들이 분영원, 보조영원 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적 연결어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서처럼 종결어미 다음에도 같습니다. 다가 이제 평서문으로 만들어준, 그러니까 가라 하면 명령형, 알아오라 명령형이고, 가자 하면 청유형이고, 가다 먹다 하면은 평서문이라는 거. 평서형 종결어미죠. 종결어미. 뒤에도 붙을 수가 있고, 보조사 요 같은 경우는 문장 어절에 결합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요, 학교에서요, 재밌는 노래를요, 배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통용보조사, 통상적으로 많이 쓰인다. 통용보조사 요라고 합니다. 다양한 쓰임새 여러분들, 이런 것들 예문을 보고 이것들을 분석해내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품사를 많이 공부할 거니까 그때 이제 더 다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제 문법, 이제 4회차의 본 수업인 체온의 품사의 체계하고, 그 다음에 조사 중에서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다시 또 이제 여러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조사에 대해서 또 복습할 텐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은 자꾸 복습해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수고 많았습니다.